비싼 돈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나서 입주했는데 들어와서 살면서 바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인테리어, 특히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시 주의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사전에 알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면 적어도 살면서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비학입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내력벽 철거인데요. 이 내력벽은 절대로 철거하시면 안 됩니다. 내력벽이라는 게 뭐죠? 이 내력벽이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힘을 견디고 있는 벽인데요. 아파트는 수직으로 여러 집이 쌓아 올려진 형태이기 때문에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기둥이나 벽체가 필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벽으로 하중이 전달되는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 내력벽을 통해서 하중이 전달되는 건데요. 그런데 간혹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특정 부분의 내력벽이 철거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벽이 견뎌야 하는 하중이 다른 곳으로 쏠리겠죠? 그럼 거기에 과부하가 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내력벽은 철거가 가능한데요. 비내력벽은 건식과 습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식은 목재와 석고보드로 만든 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습식은 조적을 쌓아 올린 벽체를 말합니다. 간혹 조적벽체를 보고 내력벽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조적벽은 하중을 받는 벽체로 설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내력벽이 맞습니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은 도면을 보시면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도면은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가장 굵은 선으로 그려져 있으면서 두께가 있는 부분이 콘크리트, 즉 내력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선으로 해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적벽, 그리고 얇은 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석고보드로 마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애매한 확장인데요. 전반적으로 가구나 가전 이런 모든 것들이 최근에 커지면서 예전보다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을 할 때 베란다 확장 공사를 대부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럼 확장이면 확장이지 애매한 확장이라는 게 뭐냐? 기존 샤시를 철거하면서 베란다 공간을 실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내처럼 단열이나 난방이 안 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확장 공사 시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게 바로 이 단열 공사인데, 단열 공사라고 하면 그냥 벽에 단열재 붙이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추후에 많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결로 문제죠. 단열은 기본적으로 확장하는 공간 전체를 포장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천장과 바닥 부분까지 다 단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윗집과 아랫집에 확장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준외기 공간이기 때문에 확장한 우리 집과 온도차가 크게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단열이 필요한 거죠. 어떤 단열재를 써야 하는지도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아이소핑크라고 불리는 단열재가 습기에도 강하면서 밀도와 단열 성능이 높기 때문에 이 단열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단열재의 종류와 특성만 해도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의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난방을 연결해 줘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업체가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확장 공사된 집들을 간혹 보면 바닥 난방 배관 연장이 아예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확장 공사는 했는데 바닥은 따뜻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란다 확장할 때는 벽, 천장, 바닥 전체를 단열해야 한다는 것과 바닥 난방을 연결해 줘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난방 배관 교체인데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 바닥 배관이 동파이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게 금속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그 온도차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 쓰는 화장실이나 주방이 아니라 바닥 한가운데 누수가 생겼다. 그런 경우라면 이 바닥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바닥 배관을 교체해야 하는데요. 저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바닥 배관은 웬만하면 건드리시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바닥 배관을 교체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바닥을 전체 철거하고 다시 엑셀 파이프를 깔고 방통을 하는 경우인데, 전체 철거를 하게 되면 우선 폐기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콘크리트 위에 보통 7, 8cm 정도의 묵은 콘크리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철거해내면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바로 그걸 철거하는 동안 엄청난 소음이 동반된다는 점인데요. 보통 하루 이틀 소음 정도는 이웃분들도 이해를 해주세요, 보통. 그런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4일, 5일, 일주일 내내
큰 소음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게 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민원을 해결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특히 이 소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바로 홈파기 시공입니다. 그런데 이 홈파기 시공은 단점이 있어요. 원래 배관을 깔 때는 골뱅이처럼 외부부터 감아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는 형태로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온수의 온도차가 최소화돼서 난방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홈파기 시공은 공사의 편의상 리을자로 시공하기 때문에 분배기에서 멀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덜 따뜻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홈파기를 아주 깊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홈 팠던 부분을 다시 시멘트로 마감을 하긴 하지만 추후에 난방을 하면서 수축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크랙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게 시공이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식 판넬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아마 이 제품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워낙 딱딱한 바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건식 패널에 미세하게 꿀렁거리는 보행감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저희 집을 처음 인테리어 하면서 깔아봤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마루로 마감을 했는데 보행감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아마 다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되게 신경 쓰이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장점은 기존의 바닥 철거 없이 그 위에 바로 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소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꿀렁거리는 그런 보행감, 그리고 기존 바닥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어쨌든 층고가 조금이라도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패널 제품마다 조금씩 높이는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3c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인데 바닥이 금방 데워지고 반대로 금방 식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패널이라는 재료 자체가 시멘트처럼 추결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식 패널도 일반 난방과 동일하게 보일러와 엑셀 배관을 통해 난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써봤을 때 가스비나 이런 관리비는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겨울도 문제인데 여름은 또 어때요? 여름도 만만치 않죠. 요즘은 집집마다 사실 에어컨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문제는 이 구축 아파트를 지을 당시만 해도 에어컨을 모든 집에 설치할 정도로 필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의 구조 자체가 에어컨 설치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신축들은 에어컨 배관도 벽체에 미리 다 매립되어 있고 실외기 공간도 별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는 걸 아예 금지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보면 돈 들여서 샤시까지 전체를 리모델링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베란다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외기는 냉매를 통해서 모아진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내부는 물론 냉방이 되지만 베란다는 실외기 때문에 완전 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베란다 한 공간에 실외기실을 만들고 그릴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스탠드형이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든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무리한 레이아웃 변경인데요. 인테리어를 하면서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리하게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한 레이아웃 변경하는 게 뭐냐? 대표적으로 물 쓰는 공간을 이동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주방, 화장실, 그리고 세탁실 정도가 있겠죠. 물 쓰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파트의 설비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파트에서 배수는 메인관이 있고 그 옆에 각 가지관이 세대별로 붙어있는 형태인데요. 아파트의 도면을 보시면 주방이나 욕실 근처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PS 혹은 PD라고 부르는데 파이프 샤프트, 파이프 덕트의 약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파이프가 지나가는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물 쓰는 공간 주변에 이게 있는데 이유가 바로 가까이에서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주방과 거실의 위치를 바꾸거나 화장실 세면대를 거실 쪽으로 빼거나 하면서 무리하게 배수구를 멀리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메인관까지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만큼 구배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수평 배관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 안에 슬러지 같은 게 쌓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고기 기름 같은 거는 차가워지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굳잖아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배수되지 않으면 배관에 쌓이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배수관이 길어지는 것 말고 다른 종류의 배수관에 연결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 경우에 기능에 맞지 않게 연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비 배관은 우리가 배출하는 물의 종류에 따라 반이 나눠져 있어요. 크게 우수,
오수 이렇게 나뉘는데 우수는 말 그대로 빗물이고요. 오수는 생활하수와 변기하수로 다시 나눠집니다. 그런데 간혹 세탁실이 뒤인데 앞 발코니를 옮기면서 기존의 우수관에다가 생활하수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세탁기는 순간적으로 많은 물이 배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층 세대의 경우에는 거품과 함께 이 물이 역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집에 피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레이아웃 변경은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배관을 이동하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내력벽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뭐였죠? 베란다 확장은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바닥 난방 배관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자. 네 번째,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에 두지 말자. 다섯 번째, 물 쓰는 공간의 레이아웃 변경은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나 니즈를 반영해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구조 자체가 지금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축 아파트도 잘 고치면 질 높은 삶의 공간으로 당연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